오늘은 72세 정말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셨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삼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부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우체국 직원이 등기 우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토지 보상금 50억 원? 할머니는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편입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 땅은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으로 평생 농사만 짓던 작은 논밭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큰 돈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평생 1,000만 원도 한 번에 만져본 적이 없던 할머니에게 50억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분명히 본인 명의의 토지가 맞고 보상금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많은 돈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끔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돈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변할까?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평소 모습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남 준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지만 늘 더 큰 집, 더 좋은 차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명품 가방이며 비싼 골프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열중하면서도 정작 어머니께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드리는 것도 귀찮아했죠. 며느리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보다는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만 관심이 많고 명절 때도 시댁보다는 친정을 더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라면서 늘 자기 일만 우선했죠. 차남 선우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늘 하소연만 했고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며 먼저 계산부터 했어요. 며느리 미영 역시 자기 집 살림에만 신경 쓸 뿐 시댁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막내 아들 지훈만이 계약직이라 형들보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어머니를 가장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약값이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라며 늘 챙겨주었죠.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진심만큼은 형들보다 깊었어요. 한 번은 본인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니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돈 때문에 아이들이 다툴 수도 있겠구나. 그보다 먼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맞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누가 진심으로 나를 챙기는지 지켜보자.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소 입던 깔끔한 옷 대신 낡고 초라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뜨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방 하나만 들고 아이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죠. 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워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변호사 성호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호 변호사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후배였는데 법무법인을 운영하며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친누나처럼 모시고 있었어요. 성호야, 나 좀 도와줘. 이 돈 일을 비밀로 해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줘. 할머니가 사정을 말하자 성우 변호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혹시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성우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알아야겠어.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고 싶단다.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성우 변호사는 할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드디어 할머니의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삼남매 중 누가 진정한 효자일까요?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할머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이지만 이제야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려는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튿날 새벽 정말순 할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에 입던 낡은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시장에서 사다가 한두 번 입고 치워둔 검은색 티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 그리고 뒤축이 닳아서 기울어진 운동화까지 챙겨 신었어요. 평소 깔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이러면 되겠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은 비닐봉지 하나에 몇 가지 생필품만 넣고 집을 나섰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 자신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장남 준혼의 집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 자신이 이 아파트에 올 때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오늘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정화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정화야, 나야. 어머니. 문이 열리자 정화는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차림새가... 아들아, 미안하다. 요즘 전기세도 밀리고 수도세도 못 낸 상태라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정화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거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정말 빠듯해요. 큰아이 영어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작은아이 태권도, 피아노까지 하면.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할머니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상황도 정말 어려워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급한 일 있을 때만 오세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고요.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고작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번 외식하면 그 정도는 쓰면서 어머니에게는 10만 원이 전부였던 거죠.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꾹 참고 고마워, 잘 쓸게라며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를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 볼 곳이 더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차남 선운의 집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선우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왜 이런 모습으로?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집세도 밀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시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선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엄마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형한테 부탁해 보세요. 형이 대기업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저희는 정말 자기 살기도 바빠요. 미영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이 집 월세도 올라서 이사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머니는 빈손으로 선운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지훈이었죠. 지훈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할머니의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 나와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훈이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지훈이는 어머니를 가장 편한 자리에 앉게 하고 끓여둔 보리차를 따라드렸어요. 할머니가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어려운 처지를 말하자 지훈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엄마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지훈아, 너도 힘든 걸 아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자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당장 이사 준비하세요. 제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아요. 비좁아도 괜찮으시죠? 그리고 생활비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가 형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자 지훈이는 화가 났어요.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너무하네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만이라도 제대로 모실게요.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진 것은 가장 없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넓은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지훈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았지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말순 할머니는 변호사 성호 씨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호야, 이제 그만 알려주자. 아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상심이야 당연히 하지.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어.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삼남매에게
모두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설마 좋은 일이겠나 싶어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저녁 할머니가 살고 있는 한옥에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머니를 보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은 왜 또 깔끔하게 입고 계세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앉아라 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때 성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성우 변호사님이 왜? 혹시 무슨 법적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선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을 시험해봤다.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도움을 청해봤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험이라니. 정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성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부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50억 2천만 원입니다.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선우와 미영은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봤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50억이요? 정말로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가난한 어머니 연기를 해본 거야. 결과는 참 실망스럽더라. 할머니의 말에 준호와 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준호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 저희가 한 행동이. 응,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10만 원 던져주고 자주 오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이웃들 시선까지 걱정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도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뭘 했겠니? 돈이 있다고 알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와 선우 부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담스러워하던 그들이 갑자기 극진한 효도를 연기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화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좋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매주 모시고 나갈게요. 선우와 미영 부부도 갑자기 한없이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방도 넓게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미영이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뭐라니? 돈이 있다고 알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평소에 그 마음 어디 갔니? 그때 막내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지훈이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런 시험을 해야 했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죠. 형들, 부끄럽지 않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평소에 안부 한번 제대로 안 여쭙던 분들이 갑자기 이러시니. 지훈이의 말에 준호와 선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매일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정말 친딸처럼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친딸 같으면 어머니가 어려울 때 외면했겠니? 너희들 마음은 이미 다 봤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미영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보이는 가식적인 효도에 더욱 실망만 커져갔습니다. 선우가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바빠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바쁘면 10만 원 건네주고 자주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니? 바쁘면 어머니가 전화해도 짜증내는 게 맞니?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그랬어요. 이제는 어머니만 생각하겠어요. 승진 걱정할 시간에 어머니 걱정은 왜 안 했니? 할머니의 반박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화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지금까지는 왜 안 했니?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할머니의 질문에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면 어머니 버리는 게 맞니? 그럼 지훈이는 너희들보다 형편이 좋아서 나를 챙긴 거냐?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성우 변호사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확인해 보셨잖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런 시험을 왜 했는지 알겠니?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어. 엄마.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변하더라.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되었네. 이게 너희들 진짜 모습이야.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요. 뉘우치는 건 좋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보여준 마음이 진짜거든. 할머니의 말은 단호했어요. 지훈이가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들, 이제라도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드려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준호와 선우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더 컸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두자. 내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그날 밤 준호와 선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50억이라는 숫자만 맴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돈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더 컸죠. 과연 할머니는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말순 할머니는 성우 변호사와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상속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성우야, 내가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하지만 지훈이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시려고 하던데요. 그래, 지훈이만이 진짜였어.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형들은 평소에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기도 귀찮아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삼형제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는 모든 걸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뎠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이야. 며칠 후 할머니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우 변호사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성우야, 내 마음이 정해졌어. 준호와 선우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만 주겠다. 각각 3억 원씩이면 충분하지? 할머니가 말하자 성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속 포기각서도 받지 않으셨으니 최소 상속분은 드려야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훈이에게 20억을 주고 나머지 25억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의 혜택을 다른 아이들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성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은 확고해. 돈 앞에서 보인 모습이 그들의 진짜야.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난 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삼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선우도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 심지어 비싼 한정식 도시락까지 잔뜩 들고 왔어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유명한 한의원에 예약해뒀어요. 그리고 이건 비싸다고 소문난 홍삼인데 꼭 드세요. 준호가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백화점에서 산 프리미엄 과일이에요. 그리고 마사지 의자도 주문했으니까 곧 배송 올 거예요. 선우도 가져온 선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정아와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매일 찾아와서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이제 와서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정아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매일 안부도 여쭙고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돈 앞에서 드러난 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잖아. 성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최종 결정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아, 내가 평생을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지난주에 본 너희들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는 조용히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렸어요. 내 말 끝까지 들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거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선우야.
너희들에게는 각각 3억 원씩 줄 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이지. 3억 원이요? 그럼 나머지는? 선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훈이가 20억, 그리고 나머지 25억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할머니의 말에 준호와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화가 다급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할머니의 자식들인데 너무 차별이 심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야. 너희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가난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봤거든. 그때가 진짜 기회였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때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들에게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너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진심으로 챙겨줬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줬고, 그게 진짜 효도야. 준호와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효도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을 거야. 이미 모든 게 정해졌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뉘우치며 살아가거라. 그날 밤 준호와 선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서 보인 자신들의 진짜 모습이 결국 어머니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상속 계획이 공개된 다음 날 준호와 선우는 형제끼리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준호네 집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형제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형,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요. 50억 중에 3억씩만 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초조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지훈이 혼자 20억을 가져간다고? 우리가 형인데 이게 말이 되나? 정화도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들인데 이렇게까지 차별을 두시다니. 미영 역시 분개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동안 나름 잘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실수가 아니라 평소 자신들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죠. 형,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선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볼까? 준호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형제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로 작정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준호가 제일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선우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효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다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앞으로는 매일 찾아뵙고 진심으로 모실게요. 선우도 절절하게 호소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런 말 이미 지난주에도 들었어. 그때는 왜 안 했니? 평소에는 왜 그렇게 살았고? 준호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회사 일도 너무 바빠서. 지금도 똑같은 변명이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으면서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도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사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 다르다고요. 사업도 정리하고 어머니만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르긴 뭐가 달라?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거지. 만약 내가 정말 가난했다면 지금도 똑같이 했을 거야. 정아와 미영도 같이 와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며느리로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친딸처럼 모실게요. 진짜 친딸 같으면 어머니가 어려울 때 도와줬겠지? 친딸 같으면 시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와도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법적 이의 제기? 그래, 해봐라.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구나. 선우가 급하게 형을 말렸습니다.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형이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색이 나오는구나. 돈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도 하겠다는 거지. 준호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엄마, 제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고?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도 다시 매달렸어요. 어머니, 형이 잘못 말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만해라.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다 봤으니까. 엄마. 준호가 다시 호소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어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어머니의 친아들들인데 피가 진하다고? 그럼 내가 어려울 때는 왜 그 피가 안 보였지? 지훈이만 그 피를 기억하고 있더라. 할머니의 반문에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은 돈 앞에서 어머니를 버렸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더 이상 내 앞에서 거짓 눈물 흘리지 마라. 그날 밤 준호와 선우가 집으로 돌아간 후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순 할머니 아들들이 어머니 돈 때문에 싸운다더라. 50억 받은 어머니한테 법적 이의 제기한다더라. 며칠 사이에 두 형제는 동네에서 탐욕스러운 불효자로 낙인 찍혔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어머니 유산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승진은커녕 왕따가 될 지경이었어요. 결국 두 형제는 돈을 쫓다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세상의 신뢰,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걸 잃은 채로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후회조차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손해를 봤다는 아쉬움이 더 컸죠.
2달이 지난 후 정말순 할머니는 지훈이와 함께 조용한 동네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2층 집이었는데 할머니를 위한 방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정성껏 꾸며놨어요. 작은 화단도 만들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을 수 있게 했죠. 엄마, 이 방이 마음에 드세요? 침대도 허리에 좋다는 걸로 골랐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방을 둘러봤어요. 오랜만에 얼굴에 진짜 웃음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더 가까운 곳으로 이직했어요. 비록 월급은 조금 줄었지만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죠. 엄마, 제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서 저녁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지훈아, 오늘 상추가 정말 싱싱하게 자랐다. 저녁에 쌈 싸먹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네, 엄마. 제가 고기도 사올게요. 삼겹살 어떠세요? 지훈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로 하자. 할머니도 기쁘게 웃었어요. 지훈이의 아내 수진이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집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담그실까요? 수진이가 물어보면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그러자 수진아, 우리 함께 담가보자. 내가 옛날 시골 방식으로 알려줄게.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이야. 2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면서 지훈이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고 수진이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모셨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지훈이도 든든하고 나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어.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야말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수진이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8살과 5살 손주들이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큰 손자 민준이가 뛰어오며 자랑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뭘로 칭찬받았니? 할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어요. 선생님이 똑똑하다고 하셨어요. 역시 우리 민준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둘째 손녀 은지도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오늘 그림 예쁘게 그렸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럼 우리 은지 그림 보여줘. 할머니가 벽에 붙여놓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아이들 학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할머니도 텃밭에서 기른 채소 이야기며 동네 이웃들과 나눈 안부 인사 등을 들려줬죠. 어머니, 오늘 윗집 할머니가 또 우리 상추 자랑하셨대요. 어쩜 이렇게 싱싱하게 키우냐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말하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분도 참 좋은 분이야. 내일 상추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잠든 후 할머니와 지훈이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을 밤 공기가 선선하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당연한 거죠. 지훈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않아. 형들 보면 알잖니? 돈 앞에서는 혈육도 소용없다는 걸.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형들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이 나. 어릴 때는 참 예쁜 아들들이었는데.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형들도 진심으로 뉘우칠 날이 올 거예요. 지훈이가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 진짜 재산은 그 50억이 아니라 너 같은 아들이었다는 걸.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 할머니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수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봐줄게. 우리 민준이 멋있게 뛰는 거 구경할게.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공원에서 손주들과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다. 정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걸 늦게나마 확실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이웃 할머니가 요즘 말순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라며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요청한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려도 될까요? 요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젊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좋아. 혹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부모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기사가 나간 후 할머니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집도 비슷해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입원비 걱정부터 해요. 80살 박씨 할머니가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 계산부터 하니. 또 다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자식들을 탓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키운 자식들이니까
어디선가 우리 잘못도 있었을 거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키운 건 아닌지 반성도 해봐야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늘 돈 벌어라, 성공해라, 그런 말만 했는지도 몰라요. 한 할아버지가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준호와 선우를 닮은 상황에 있는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기사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래, 어떤 일이었는데?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어려우시다고 하실 때 저희도 힘들어요라고만 했어요. 정작 부모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죠. 아이 교육비며 대출이자며 핑계만 댔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심을 보여드려. 부모님은 돈보다 자식의 마음을 더 원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제 와서 잘해드려도 받아주실까요? 그가 불안해하자 할머니가 위로했어요. 부모 마음이 그래.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게 돼 있어. 하지만 진짜 마음이어야 해. 가식이면 안 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던 거죠. 지훈이도 어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부터 완벽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저만 다르게 보셨을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진짜 사람으로 봐줬거든.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내 어머니로 말이야. 그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지훈이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요즘 사람들은 부모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줬어. 할머니의 설명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명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정말 순이 말이 맞아. 돈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달라지는 자식들 보면 정말 서글퍼. 75세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래. 평소엔 안부 전화도 안 하다가 제사 때만 나타나서 재산 이야기만 해. 또 다른 할머니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원망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식들도 현실이 팍팍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 한 할아버지가 반박했어요. 맞아. 하지만 자식들한테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도 살아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해야 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이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만약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더라고.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잣대일 뿐이며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말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함께요. 지훈이네 가족은 날이 갈수록
행복해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20억 원을 현명하게 투자해서 작은 건물을 샀고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덕분에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을 맛보는구나. 손주들 웃음소리 들으며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할머니가 손주들과 놀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설립한 장학재단도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매년 6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장학생들을 만나서 격려의 말을 해주곤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대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어요.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할머니한테 하는 진짜 보답이야. 할머니의 말에 학생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훈이는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상추를 씻으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고기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가 싸준 쌈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도 기뻐.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은지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은지와 할머니가 계속 함께 살자. 할머니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당연하지.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말이야.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할머니네 집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심,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